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영어라는 게 시험이 종류가 많잖아요. 내신, 수능, 뭐 공시, 토익, 토플 등등 많죠.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수능도 대비되고 공시도 대비되고 토익도 준비돼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오늘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다가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수험생 사이트에. 상변 선생님이 강의가 본질적인 실력을 길러준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것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댓글에 이렇게 답변 나왔어요. 토익, 토플 강사의 강의를 들으세요. 댓글 달래다가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 보면 제가 직접 달거든요. 제 관련된 글에 제가 댓글 달기 좀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을 안 달았는데요. 그 댓글 단 사람 분명히 학생일 거고 뭘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능 공부하고 공시 공부하고 토익 공부는 다를 거야. 본질은 똑같습니다. 영어예요. 이런 얘기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야. 뭐 수능 영어는 독일어인가요?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야. 왜 수능 영어를 영어라고 생각해? 토익은 영어가 아니야. 토익이야. 이거는요, 그냥 상술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가 영어가 아니라고요? 영어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낮게 나옵니까? 수능 영어가 영어가 아니면 영어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안 나와야 돼요. 하지만 영어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가끔 이제 원어민들 컨텐츠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이제 수능 문제 풀고서 막 못 푸는 걸 보여주는 게 나오죠.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 보면 다 1등급 나옵니까? 학부모님들 국어 영역 보시면 1등급 다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5등급 자신 있습니다. 저는 4등, 제 최대 4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 영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국어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요. 왜 국어 영역? 만약에 제가 이제, 보세요. 국어 영역 문제를 제가 풀어봤어요. 4등급도 안 나요. 저 학벌도 괜찮고요. 저 지식인인데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4등급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시험의 문제네. 국어에 대한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수능 문제요. 원어민들 중에서 잘 푸는 사람 잘 풀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잘 풉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국어 문제 못 풀듯이 수능 영어 문제 못 푸는 원어민 있을 수 있습니다. 많아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푼 문제가요, 진짜 고난도의 그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만 풀잖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하죠. 그 일반적인 쉬운 문제들은 안 풀리잖아요. 왜? 그 듣기 문제 풀려보세요. 원어민하게. 눈 감고도, 귀를 반쯤 닫고도 한쪽 귀로도 들어도 다 풀 수 있을걸요? 전혀 안 틀리고. 쉬운 문제는 틀릴 리가 없다고요. 어려운 문제 몇 개만 그런 겁니다. 이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실력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익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시험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영어 실력 플러스 시험에 대한 적응이 고득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원어민들 제가 만약에 수능 영어를 그 사람들 푸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영어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적응만 가르치면 고득점 다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근데 국어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치시는 것 같긴 한데 국어는 본질적인 이해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 능력.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어의 능력 플러스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룰 때 고득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 학생들 이제 뭐 수능을 배우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구문이란 걸 배우고요. 뭐 제가 구문만 가르치겠습니까? 어휘도 함께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구문과 어휘를 배워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배웁니다. 정확한 해석을 적용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수능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배웁니다. 그럼 제대로 배우면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구문과 어휘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심지어 공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공시생이 영어 만점 맞아가지고 인증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는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인스타에도 인증해줬는데 그 저한테 아예 성적표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짧은 단기간에 한 300 몇십 명인가 하여튼 200 몇십 점인가 300 몇십 명인가를 올렸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걸 막 토익 그 광고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진짜 짧은 기간이었어요. 몇 달 안 되는 한 3개월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무진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고득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아도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높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함은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인 영어 실력과 이해 능력과 이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랑 관련되어 있고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에 대한 적응. 그러면 모든 시험은 다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도 어휘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작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있으면 더 좋은 점수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 조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단과 시장에 나오면서 처음 뽑았던 조교의 얘기인데요. 용인외고라는 데 아시죠? 용인외고를 나왔습니다. 그 용인외고를 나왔는데요. 제가 조교를 하던 시절에 토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본 첫 번째 토익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평상시에 영어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영어 잘하네. 그러니까 제 조교로다가 무슨 일을 탁탁 시켜보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영어 잘하네. 토익 시험을 처음 봤대요. 처음, 난생 처음. 토익 학원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토익 시험 본 겁니다. 첫 번째 본 시험에서 985점 받았대요. 985점. 그 학생이 토익이라는 유형을 공부했습니까? 토익 학원을 다녔습니까? 토익 선생님한테 공부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인 영어 실력만을 가지고 본 거예요. 제 후배 얘기할게요. 석자로 끝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남미 쪽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뇰도 잘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도 잘합니다. 근데 걔가 1학년 때고 제가 2학년 때인데 토익 봤대요. 심심했나 봐요. 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토익 봤대요. 물어봤어요. 몇 점 나왔니? 990점 나왔대요. 얘가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토익 학원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시험 본 거예요. 토익의 유형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원어민의 실력을 가지고 영어에 대한 본질적인 실력을 가지고 토익을 봐서 990점 만점 맞은 겁니다. 모든 시험은 다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민적으로다 균합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연역적으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실력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위한 영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능 영어는 영어 아니다? 이런 헛소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은 수능 영어 영어라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돼. 그럼 나는 영어를 잘하는 게 힘들 것 같아. 영어를 잘한다는 건 되게 추상적이고 영어를 잘한다는 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영어를 잘하려면 되게 유창해 보여야 될 것 같고 영어를 잘하려면 왠지 원어민스러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전혀 아니야. 나는 영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고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나는 영어를 못해도 점수는 잘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대부분 그런 강사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스킬이에요. 스킬.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해라. 심한 스킬은 이렇게 갑니다. 어법 문제 어디에 밑줄 쳐 있으면 거기가 정답일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 봐라.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문제를 몇 초 만에 푼대요.
여기 뭐 지워, 여기 뭐 지워, 이거 뭐 지워, 이거 뭐 지워, 이거 정답. 이런 컨텐츠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수능이면요. 영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진짜 가능한 거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르치겠죠. 왜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분석 맨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겁니다. 편법과 스킬 같은 말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올바른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공부하기 싫은 부분을 그렇게 파고드는 컨텐츠 그런 거를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 시험이 달라지더라도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된다. 영어 시험은 영어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문제들은 스킬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수능을 만약에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3등급까지 나오겠네요. 하지만 그 이상 나오는데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뭐 영어가 3등급이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대학의 최저 등급을 쓰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는 최저를 쓰려면 최소 2등급. 그리고 진짜 좋은데 좋은 과를 가려고 한다. 아니면 이 이과생들 같은 경우 의대를 가려고 한다. 무조건 1등급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 현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쪽 세계는 정말 별의별 어떻게 말하면 이게 사기는 법적으로 아니지만 약간의 사기성이 보이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강사, 그다음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강사,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